자,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순열하고 그 조합, P하고 C를 좀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뭘 배웠었는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 당연히 너네가 아는 것이라고 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사건과 경우의 수,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용어 그냥 보는 건데,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은 그게 이제 앞면이 나오는 사건 혹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 뭐 그런 것에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주사위는 어떤 눈이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우의 수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동전을 던진다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이겠느냐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합의 법칙하고 고유 법칙. 합의 법칙은 이제 더하는 건데, 두 사건이 어떨 때였었습니까? 두 사건이? 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인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은 사건 A 또는이 중요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한다. 그래서 이를 이제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법칙. 그래서 표현이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2번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눈의 합이 뭐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또는이라고 나오면은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이제 결국에 하나만 발생을 해야 될 때, 둘 다 발생하면은 안 될 때 우리는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은 이제 뭐냐? 두 사건이 이제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사건 B는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어떻게 일어날 때? 네,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M 곱하기 N으로. 이를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우리 푸실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문제 풀다가 이런 경험이 많을 거야. 이건 도대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이제 요거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 이제. 근데 조금 더 정확한 명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뭐뭐 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은 결국에 두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될 때, 둘 다 결국에는 발생해야 하면은 곱하는 거야. 둘 다 발생해야 하면은. 알겠죠? 예를 들으면은 만약에 내가 분식집을 이제 갔는데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다. 둘 다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김밥은 몇 가지가 있고 라면도 몇 가지가 있어. 그럼 그 김밥하고 라면의 그 경우의 수 둘 다 더해야 되는 거겠어? 곱해야 되는 거겠어? 그때는 곱해야 되겠죠? 내가 김밥도 먹을 거고 라면도 먹을 거니까 결국 고르는 그 사건이 둘 다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예제 그 몇 개, 이거 다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필수예제 몇 개만 볼 거야. 그 나중에 확통에서는 좀 안 나오는 유형들이 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은 제외하고 볼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주사위 하나당 6가지가 있어. 근데 두 개를 던질 거래. 이거를 이제 옛날에 더해 본 기억이 많죠? 네, 한 번쯤 있잖아. 자, 여기서는 둘 다 결국에는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보시는 거고,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확통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제 나중에 배울 확통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나중에 배울 확통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케이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케이스 구별. 케이스를 다 이렇게 하나 나눠가지고 신중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그거를.
내신도 이제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은 수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선택 과목이 지금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요. 23부터 30. 그러면은 23은 2점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부터 몇 가지였더라? 27, 8, 90, 27. 얘는 3점이고 얘가 이제 4점짜리거든. 얘가 4점짜리. 근데 그 수능에서 나오는 요 4점짜리 있지. 얘네들은 100% 케이스 구별하는 문제로 나와. 거의. 근데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최소 4, 5가지 이상으로 나눠줘야 돼. 최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수를 다 이제 구해. 하나라도 삐끗하면 틀리는 거지.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 구별을 잘 해줘야 되고, 케이스 구별을.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케이스를 얘는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케이스를? 네. 일단은 두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 몇부터 가능하죠? 최소 2부터 가능하죠. 1, 1 나오면 2죠. 그 다음에 최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이제? 12까지 나올 수가 있지? 6, 6 나오면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아줘야 되니까 케이스를 일단은 4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 여기 4의 배수들이잖아. 저 범위 안에 있는. 그럼 요것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들에 해당하는. 지금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뭐 복습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배울 그 확통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 확통에 초점을 둬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 케이스 구별을 잘해야 돼. 케이스 구별. 그 케이스 구별 중 엄청 쉬운 경우가 해당이 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도를 일단 해야 돼. 시도를 일단.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확통하시는 분들은 뭐 미적분이나 이제 기하 하신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다 필요하긴 한데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끈기와 인내심.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합이 4가 되는 거는 이제 무슨 조합이 있냐? 뭐 1, 3, 그 다음에 이제 2, 2, 그 다음에 이거 3, 1은 되냐? 안 되냐? 3, 1은? 3, 1은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주사위예요. 구별이 되는 거. 또 이제 확통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게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도 잘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합이 8이 되는 것도 다 구해 보셔야죠, 이제. 네.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케이스 구별을 잘 해가지고 잘 세야 된다라고 했잖아. 세실 때 그 기준을 좀 잡아서 세세요. 기준을 잡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합이 8이 되는 거를 몇 개 나열을 했잖아. 나는 이제 얘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잡아서 이렇게 썼냐면은 일단 맨 앞에 작은 거부터 이제 썼단 말이지. 맨 앞이 이제 2일 때 그럼 뒤에는 자동적으로 6이고 맨 앞에 이제 2, 3, 4, 5, 6 이렇게 작은 순서부터 써가지고 큰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거잖아, 이제. 기준을 좀 잡아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스 하나하나 경우수 셀 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봐봐. 합이 10이 되는 자연수 뭐 A, B, C, D가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합이 10이 되는 자연수 A, B, C, D. 그러면은 너네 일단 막 셀 때 막 중구난방으로 세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5, 3, 1, 1 이렇게 하고 또 뭐 4, 4, 1, 1 막 이렇게 막 세는데 이렇게 막 중간에서부터 세지 말고 기준을 좀 확실하게 좀 잡아서 좀 세라고. 기준을. 그럼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세는 게 좋을까? 얘는 기준을 뭐 사실 기준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빠르고 쉽게 셀 수 있고 좀 돌아가서 셀 수도 있고 한데, 자, 너네가 딱 이거를 만약에 세라고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잡겠니?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있어. 뭘 기준으로 잡고 저걸로 셀래? 맨 앞자리 수를 어떻게? 작은 거부터? 예. 그러면은 뭐 앞에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1117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니? 그 다음에? 1,
1126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부터 해가지고 큰 순서대로 쓰는 뭐 작은 것부터 혹은 큰 것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세는 것도 물론 괜찮고,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얘는 기준을 다르게 쓸 때. 지금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야 되는지를 너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다르게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잡을 수도 있을까?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셀 때 어떻게 더 잡을 수 있겠니 이거? 기준을 만약에 다르게 잡고 싶다. 다르게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것도 돼. 숫자 1이 몇 개 쓰였는지. 숫자 1. 1은 좀 약간 가장 작은 수 만만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1이 뭐 4개 쓰였을 때, 뭐 3개 쓰였을 때, 뭐 2개 쓰였을 때, 1개 쓰였을 때, 0개 쓰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는 있어. 이게 좀 막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일단 1이 4개는 당연히 이제 못 오는 것이고, 이거. 1이 만약에 3개면은 맨 뒤에를 무슨 수로 세팅하면 되는 이거? 7로. 1이 무조건 2개야. 그러면 이제 이미 합이 2니까 나머지 이제 두 수의 합이 8이 되면서 1은 절대 세팅을 안 하게 그렇게 숫자들을 잡으면 돼, 이제.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그래서 학통은 계속 강조하지만 기준을 잘 잡아서 케이스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12가 되는 거는 66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잘 세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잘 세자. 다 더해주면 9가지 맞니? 9가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밑에가 하나 더 있죠? 자, 이번에는 두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차가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차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차. 무조건? 뭐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야. 그럼 내가 처음 뽑은 주사위가 큰지, 나중에 뽑은 주사위가 큰지 모르니까 차가 3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1, 4, 2, 3,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뒤 자리가 바뀔 수가 있겠지, 이제. 뭐 3, 2, 4,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차가 4가 되는 거 1, 5, 2, 4, 3, 3,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5, 1. 이렇게도 작성해 보실 수가 있죠. 나는 지금 경우에서 작성하는 거를 이제 그 작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아서 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또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경우의 수 두 개를 이제 더해서 4 더하기 5는 9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거 너네 왜 더해야 되는지 알겠니? 왜 더해야 되는지? 합의 법칙을 생각해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결국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요, 안 해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니, 이거? 여기서 두 수의 차가 3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두 수의 차가 4가 되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두 수가 나왔을 때, 그 두 수가 빼봐. 차를 계산해봐. 근데 그 차가 어떤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2개 이상의 값이 나옵니까? 차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어떤 두 수를 빼. 그러면은 그 뺀 값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5하고 3을 해. 빼보래. 그럼 무조건 값이 몇으로 나오는 거야? 2로 나오는 거지. 그 차는 유일하게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여러 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 값이 나오는 게. 그러기 때문에 얘는 딱 한 가지 사건에 해당하는 요렇게만 나오던 합의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야. 동시에 얘네 둘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없다. 실제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도 확인해 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겹치는 게 없죠, 지금. 보시면은. 겹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2, 3의 차가 어떻게 응? 어디? 2, 3이요? 5이요? 이상하게 많아. 더한 걸로 했네? 더한 걸로? 야, 개판이네, 그냥? 자보자. 자, 그러면 1, 4, 4, 1. 어쩐지 표정들이 안 좋아가지고, 왜, 무슨 일인가 싶었네. 이거지? 야, 이거 미쳤네? 자, 보자. 1, 5, 5, 1.
순서대로. 자, 1호, 26,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6. 요거죠? 어이씨, 땀이 나네, 갑자기. 자, 저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거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경우에서 다 세주시면은 저기 몇 가지야, 이제? 6 더하기 4에서 10 나오는 거네. 6 더하기 4구나. 다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근데 요것도 한번 좀 볼 건데, 요것도.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 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게 중요해. 잘 세는 게 중요합니다. 잘 세는 게 이제. 500원, 100원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은 이제 살 건데, 3,000원 이하로 내가 사고 싶다라는 거거든. 3,000원 이하. 자, 그러면은, 뭐, 얘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경우의 수를 좀 세줘야 되는데, 자,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얘는 기준을? 500원이 어. 한 개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이고, 50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500원을 한 개 썼을 때 1,000원을 몇 개 쓸 수 있는지 세보시고, 또 500원을 이제 두 개 썼을 때 1,000원을 몇 개 쓸 수 있는지 세보시고,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이렇게도. 뭐 다르게 기준을 잡아보면은, 3,000원 이하로 사라고 했는데, 500원, 1,000원 종류로만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3,000원 경우의 수 몇 개, 뭐 2,500원 경우의 수 몇 개,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겠지? 기준을? 기준은 잡기 나름입니다, 이제. 유불리가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으로 500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500원이 한 개 쓰였을 때 1,000원이 몇 개 쓰일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1,000원이 몇 개 쓰일 수 있습니까? 1,000원이? 최소 한 개, 두 개까지는 가능한 거 맞니, 이거? 합이 2,500원이니까, 그 최대가. 500원을 두 개 썼으면은 1,000원을 쓴 셈이니까 이제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뭐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 이제 3개 썼을 때, 아니 4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5개를 썼을 때, 뭐 해보시겠지만, 이게 각 공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한 권씩 산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0원짜리 경우에서 생각해보면은, 500원이 3개 쓰였다. 1,000원짜리 하나밖에 못 쓰이는 거 맞니? 하나밖에 못 쓰이는 거? 500원짜리 4개 쓰여도 1,000원짜리 하나 쓰이는데, 500원짜리 5개 쓰이면, 이거 괜히 안 되는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각 공책을 적어도 하나 이상 산다. 최소 1 이상으로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들을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답이 이제 될 건데, 답이 될 건데, 근데, 이런 거 셀 때, 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웬만하면은 숫자가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큰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여기서는 1,000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1,000원을. 1,000원짜리를 이제 하나만 썼을 때, 1,000원짜리를 이제 두 개를 썼을 때, 이제. 이렇게 잡는 게 사실은 좀 더 나을 거야, 아마. 3개는 안 되겠죠? 1,000원짜리 3개는? 자, 이게 왜 더 나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500원짜리는 최소 하나부터 가능한데, 최대 4개까지 가능한 거잖아, 지금 여기.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 4개 해주니까. 1,000원짜리 2개면은 500원짜리가 한 개, 2개만 가능할 거야. 좀 더 케이스를 적게 쓸 수 있죠, 케이스를.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 구별을 좀 더 적게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작성하는 데는 좀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왕이면 숫자가 큰 거부터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큰 거.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고배법칙. 자, 이제 보시면 100의 자리는 짝수, 1의 자리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요것도 자, 생각을 해보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굉장히 쉬운데 좀 분석하다시피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100의 자리가 일단 짝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는 일단은 뭐뭐 있습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짝수는 2, 4, 6, 8, 0 되니? 0? 저기 0이 왜 안 되니 근데? 0이? 0 되면 세 자리가 아니게 되니까 맨 앞이 0이 올 수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2, 4, 6, 8 중에서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부터 이제 결정해 봅시다. 1의 자리는 소수래. 소수는 이제 뭐 있습니까?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니? 한 자릿수의 범위에서는 소수가 2, 3, 5, 7 4개 있죠. 그래서 2, 3, 5, 7 4개니까 경우의 수를 4가지라고 일단 보는 건데 여기 써버렸네. 얘네들은 곱해줘야 되겠죠. 왜 곱해줘야 될까 이거를? 동시에 좀 더 명확하게. 동시에라는 표현이 이게 어느 교과서 시중교재를 봐도 동시에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 경우에서 먼저 쓰고 여기 경우에서 쓰는데 이제 동시에라고 하면은 뭔가 한 번에 딱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건이 발생을 다 해야 되면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의 자리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인데 결국 이거 세 자리 자연수를 구성을 하려면은 100의 자리도 일단 숫자가 뭔가 와야 되니까 이 100의 자리 숫자 고르는 사건 발생해야 되고 1의 자리 고르는 사건도 발생을 결국 해야 되잖아 이제. 결국에는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도 이제 막 많은데 지금 여기 10의 자리가 언급이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의 자리는? 곱하기 10을 이거 왜 갑자기 10을 왜 곱하니 이거? 10의 자리는 언급이 없는데 왜 갑자기 10의 자리 있으니? 10의 자리 언급 없잖아. 근데 왜 10을 곱하니? 이거 왜? 자, 그 10의 자리가 언급이 이제 없는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우리가 다 세야 되는 거잖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게 언급이 있는 거는 왜 있는 거냐? 조건을 주는 거지. 조건을. 제약 조건을 이제 다 하는 거지. 제한 조건을. 언급이 없는 거는 이제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거야. 제한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가 다 이제 올 수가 있는 거니까 10이라고 쓸 거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도 어떤 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약수의 개수는 셀 줄 아시죠? 약수의 개수는 중1 때 하는 겁니다. 중1 때. 자, 540의 양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540. 일단 약수를 구해주려면 우리 뭐부터 해내? 중학교 때. 소인수분해 했었지? 540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니? 네? 뭐라고? 540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이거 몇이야 이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가? 이거 맞니? 이거 맞습니까 이거? 10개 왔나요 10개? 2의 제곱. 어? 10개. 잠깐만.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오니 이거? 2의 제곱이니? 이거? 아 맞죠? 4. 그러면은 3의 세제곱하고 5니? 네, 그렇대요. 3이 왜 세제곱이야? 세제곱 맞아요. 네. 네, 이거네요. 3이 그거 아닌가요? 세제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제곱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했니 이거? 약수의 개수? 지수를 지수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이제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여기 원래 숨어있던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3 곱하기 4 곱하기 2 해주니까 24 맞니 이거? 24잖아. 맞니? 아 3이 네. 이거 맞니 이거? 네. 그럼 이것도 왜 곱하니 이건 또 왜 갑자기? 이거 왜 곱하니 이거? 왜 곱하니 이거? 그럼 곱하기 전에 이건 왜 더하네 이거? 이거 1을 왜 더하니 이거? 저 왜 더하니 저거 1? 내가 이 아저씨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더하니 이거? 몰라요. 봐봐. 말문이 막 턱 막히네. 자, 더하는 이유. 봐봐. 540은 2가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3이 3개 필요하고, 5가 이제 하나 필요한 수야, 이제. 얘네를 다 곱해주면은 54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540의 약수는 그 540에 곱해진 수들 일부만 뽑아가지고 약수로 이제 정한 거거든. 그 2하고 3을 뽑는다. 그럼 2 곱하기 3. 얘가 이제 540의 약수. 만약에 3, 4, 5를 뽑겠다. 그러면은 9, 5, 40이니까 얘가 540의 약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개수를 세야 되잖아, 개수를. 그러면은 2를 최대 2개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뽑을 수도 있죠. 아예 안 뽑는 가지수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2개가 있으면은 2개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지만 아예 안 뽑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아예 안 뽑는 거. 그럼 2도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3은 3개가 있었는데 아예 안 뽑는 거 하나 추가해서 4가지. 3에 관해서. 5도 마찬가지로 하나 추가돼서 2가지니까 결국에는 2도 판단해야 되고 뽑을지 말지 몇 개 뽑을지 3도 판단하고 5도 판단하고 얘네 세 종류 다 판단해야 되는 거지. 세 종류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되니 안 발생해야 되니 다 판단해야 되니까 사건이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사건이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되면 내가 곱한다라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의 의미는 아예 안 고르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안 고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수학 하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 얘도 패스하고, 패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로 이제 넘어갑니다. 순열로. 자, 순열. 무슨 의미입니까? 순열. 순서대로 나열? 자, 나열을 한 건데, 자, 의미를 한번 씁시다, 이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이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기호는 어떻게 썼습니까? 기호 N, P, R. P가 이제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머리 글자고, 자,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그 n개 중에서 내가 똑같은 거 여러 번 안 고릅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n개 중에서 R개만 뽑아. 그럼 그 R개를 뽑았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리를 바꾸는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봤어. NPR.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앞에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내가 몇 개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몇 개를 뽑는데, 그 뽑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이제 고려하는 거, 자리를 이제 바꿔주고 나열을 해주는 거를 이제 뒤에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야, 뒤에다가. 자, 이게, 잘 들어, 이게, 우리가 확통을 배울 때, 거기 일단, 확통의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알려드릴게. 자, 왜 그러냐? 요거 연관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거. 첫 번째 단원 제목, 대단원 1. 순열과 조합. 근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나? 여러 가지 순열. 순열은 순열인데, 세 가지 순열을 더 배웁니다. 맨 처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시 원순열. 원순열이라는 걸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워. 여기서 두 번째 중복순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중복순열인 거야. 그 다음에 원순열은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중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처리하는 순열이고, 자, 요 세 가지 수열을 더 이제 배우고 순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 조합. 조합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 조합도 이게 중복이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조합이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배운다. 중복 조합. 세 번째 이항 정리. 이항이 뭘까? 이항? 이항이 뭘까? 이항. 서로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아닌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항이 뭘까? 이항. 다른 항. 역시 이게 우리 그 문과 친구들은 약간 그 감성이 있어 이제. 근데 딱 그 감성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난 좋아 이제. 근데 그 감성 말고 약간 진짜 그 이과 애들처럼 단순한 그 마인드가 필요해. 단순한 마인드. 이항이 뭘까? 이항. 이항 대립이 서로 반대되는 거. 야, 봐봐. 야, 문과 감성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항이 뭘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진짜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항이 뭐야? 이항. 두 번째 항. 그런 느낌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봐. 다시. 거의 다 왔어. 이항이 뭘까? 이항. 두 개의 항이야. 두 개의 항. 항이 두 개는 얘기. 항이 두 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나타내 정리가 돼. 이항 정리 이제.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봐봐. 우리 A 플러스 B 거듭 제곱할 때 너네 세제곱 공식 이거 알지 이거? 세제곱. 모르면 안 되지. 너네 네 제곱 아니지 이거? 왜죠? 진짜? 이거를 일반화 해가지고 이제 n제곱 했을 때 이거 항이 막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개수도 있잖아. 그 개수를 이제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방법으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있고, 조합을 이용한 거고, 조합. 두 번째 대단원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확률이야, 확률. 확률이야, 확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확률의 뜻과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 확률이고요.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배우셨을 건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이제 추가된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조건부 확률. 조건이 추가됐을 때 확률이 이제 그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걸 따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계로 들어갑니다. 통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실 크게 보면 이제 경우의 수고, 얘는 이제 그 경우의 수들을 이제 확률화 한 건데, 이제 통계는 그 확률을 이제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확통은 연계가 돼요. 연계가. 앞에를 모르면은 뒤에 걸 할 수가 없어. 앞에를 모르면. 내가 이 확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중복조합을 모른다든지, 혹은 내가 아까 얘기한 원순열, 이런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 단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단어 문제는. 자, 그리고 통계.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통계를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그것들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게 있다. 이항 분포. 이 이항이 뭘까? 여기 있는 이항은 뭘까? 여기 있는 이항은. 서로 반대되는 거. 두 개의 항이야, 이거. 알겠지? 두 개의 항. 두 개의 항이야. 항 두 개야.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네. 통계적 추정. 여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심오한 건 아닌데 좀 약간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이 메인. 이거는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거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너희들이 이거 처음에 접하면은 특히 여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개념적으로 어려워하거든. 근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접하다 보면은 문제도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결국 접하다 보면은 아 여기가 진짜 완전 점수 주는 단원이었구나. 개꿀 단원이었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럼 어렵게 나오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순열과 조합이잖아. 여기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 이거. 경우의 수 이제 쓸 때 케이스를 이제 다 나누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고. 확률. 특히 여기 조건부 확률을 이제 할 때 이 조건에 딸린 확률을 구하려고 또 케이스를 또 막 나누는 그런 확률을 계산을 나중에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여기랑 이제 연관을 지으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에서 중복 순열은 기호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중복 순열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기호가 n 파이 r입니다. n 파이 r. 이거 파이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이 있거든, 중복 조합.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조합은 이제 C였어. NCR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중복 조합은 이제 C가 아니라 H야, H. H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온 기호가 총 4개거든? NPR, NCR, NPIR, NHR. 이거거든, 이제. 자, 얘네 4개 다 항상 앞에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 거야.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 고르는 거를 이제 내가 순서를 내가 생각을 할 거야 가지고, 그 고르는 작업을 몇 번 해야 되는지 횟수가 나온다, 횟수.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다? 고를 수 있는 그 대상이 몇 개인지,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럼 그 대상을 몇 번 골라야 하지? 해가지고 대상을 고르는 횟수야. 횟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앞에는 대상, 뒤에는 횟수.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무조건 앞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 뒤에는 그 대상을 고르는 횟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을 해줄 때, 자, n개가 있어. r개를 택해서 일렬로 줄 세울 거래.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고를 수 있냐, 맨 처음에? 몇 가지? 맨 처음에 n가지가 올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 자, 여기 n가지 골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고른 거를 하나 제외한 몇 가지? n-1가지. 이게 왜 하나가 주냐면은 애초에 순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서 마지막 R번째까지 이제 골라. 이게 하나씩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씩. 그러면 이제 R번째까지 골랐으면은 이제 n-R 더하기 1가지가 되거든요, 이제. 막 이걸 막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씩 들어간다. 요것만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어가는 거를 알게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n-r 더하기 1이 그냥 나온다는 거고, 이게.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곱해줘야 되겠지. 왜 곱해주니, 이거?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R번째 자리가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건이 결국에는 다 어때야 돼?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야.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들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이제. 팩토리얼은 이제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자, 고를 수 있는 게 n개인데, 내가 그 n개를 내가 다 골라버려서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울 거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n가지, n-1가지 해가지고 쭈르륵 가서 한 가지까지 이제 써주게 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거를 이제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이제. 1부터 n까지 곱. 그래서 이는 1부터 자연수 n까지 곱한 거와 같고, 이를 n의 계승 혹은 팩토리얼이라고도 합니다. n 팩토리얼. 자, 기호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이제 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n 느낌표. n. 그래서 얘는 이제
n개 중 n개를 다 골라서 나열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이제 n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n.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요거 다시 보실게. 그 npr을 n부터 n-r 더하기 1까지 곱으로 보는 건데, 얘를 조금 변형을 이제 해줘가지고, 이제, 그 팩토리얼로 좀 쓰고 싶은 거야, 팩토리얼로. 1부터 n까지 곱한 걸로 변형을 해줄 거거든요, 얘를 이제.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얘를,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n부터 1까지 쌀하나 곱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안 곱했잖아, 얘가 지금. 그러면 얘를 쭈르륵 더 연이어서 1까지 곱하고 싶으면 1씩 주로 들고 있으니 여기서 1 작은 n-r 1 더 작은 n-r-1 이런 것들을 계속 쭈르륵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3, 2, 1까지 그냥 싸라라락 여기 곱해주시면 되겠죠. 내가 1부터 쭉 곱하고 싶은 걸로 표현하려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곱해 주신 게 분자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내 맘대로 이걸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분모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이게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결국에 분자는 1부터 n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r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npr은 저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npr. npr은 뭐다? npr은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오는 구조야. 저게 npr.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0 팩토리얼, np 0 요런 것들 값이 몇인지 기억납니까? 0 팩토리얼이 몇이었니? 1. 그 다음에 np 0.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이었니, 이거? np 0은 1이야, 1. 뭔가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 np 0.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 아무것도 안 골라.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래. 이제 그 계산을 좀 이제 우리가 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자, 저렇게 정의를 이제 해주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식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저거를 1로 정의를 하냐면은 저거를 1로 정의를 해야 이제 이 R 있잖아, R. R이 이제 0일 때, N일 때까지 좀 이제 그 R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야, 확장. 왜냐하면은 NP R 할 때 R은 뽑는 횟수라고 했잖아. 뽑는 횟수가 0개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식은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식이. 근데 이제 이 R의 범위가 그럼 원래는 있잖아. R의 범위가 원래는 0보다는 크고, N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것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를 원래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값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 그 값만. NP형은 1, NP에는 N 팩토리얼 다 곱하는 거였고, 다시 한번 여기 쓰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써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좀 볼게요, 문제를. 이제 NPR을 계산하는 거거든, NPR 계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야.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N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곱하는 거? 2번 곱하는 거. N의 N-1. 뒤에 거는 NP1은 그냥 N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N. 얘가 6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이제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제 얘가 n제곱이 이게 소구가 되지, 이게 소구가 n제곱이 64여가지고 n을 8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건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단순 계산을.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이제 보시면은 순열의 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순열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이제 실생활로. 자, 학생이 만약에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3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다. 그 경우의 수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앞으로 나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지금 얘는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줄로 이제 일렬로 나열을 시키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세 자리가 이제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4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제 곱하는 것이었죠. 왜 곱해? 결국에는 그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사건이 다 결국에는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이제 하는데 저거 순열의 기호 NPR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순열의 기호 NPR로. 5P3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것도 너네가 기호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5명 중 3명을 뽑는다. NPR. 저기서는 5P3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5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2번은 5명을 다 한 줄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5명 다 뽑아서 세우는 거니까 5P5라고 볼 수 있으며 이거는 5팩토리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 요거 이제 좀 내가 이제 작년에 수업할 때는 외우라고 이제 했는데 아저씨 기억납니까? 7팩이 몇이야? 제곱하면 기억나지? 제곱하면? 응? 그래서 기본적인 이거 팩토리얼은 좀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0팩 1, 1팩 1, 2팩 2, 3팩 6, 4팩 몇이니? 24. 5팩 몇이니? 120. 6팩 몇이니? 720. 자, 7팩 몇이니? 5040. 그 다음에 8팩 몇이니? 4320. 여기까지는 좀 이제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9팩, 나도 몰라. 여기까지만 일단. 8팩. 기억을 좀 해 놓읍시다. 당연히 외워놔야 돼, 이거. 구구단 같은 느낌이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외워두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저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거 이웃할 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너네? 이웃할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제 이웃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자, 문제 일단 보시면은 남자 넷, 여자 넷이 있는데 남학생 4명을 모두 이웃하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음으로 쓸게. 남자 4명을 그러면 이제 이웃하게 세우는 거는 저 남자 4명을 한 그룹으로 묶었던 거 기억납니까? 여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겹치네. 자, 여자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때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때 경우의 수를. 일단은 이 남자 하나로 묶은 것 안에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몇일까, 이게? 4명이 다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맞네,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뭐도 해줘야 돼, 이제. 5팩은 이 남자 4명 한 그룹을 이제 한 사람으로 봐서 전체 5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이제. 자, 이웃할 때에는 어떻게 풀었다? 이웃할 때에는 이제 그 이웃해야 하는 그 대상을 이제 하나로 묶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이웃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잘 기억하시지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거는 거의. 어떻게 했니, 저거?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뺀다. 이따구로 얘기하거든. 자, 그렇게 얘기해. 그럼 폐가 망신한다고. 절대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이거.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절대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얘도 그 고유의 푸는 방법이 있다고. 얘도 이웃하지 않을 때 기억나니? 한 명이라도 기억. 한 명. 네, 봅시다 그냥. 자,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자, 방법 보세요. 이거 두 가지야. 이웃해도 되는 거 있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치합니다. 먼저 나열합니다. 두 번째, 그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 그 공간에다가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배치하는 거야. 요거예요, 요거.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뺀다. 이따구로 얘기하지만 이따구로 얘기하게만 해봐. 절대 그러면 안 돼. 저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서는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학생 4명이. 그러면 여학생 4명 말고 남학생 4명도 지금 있는데 남학생 4명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 뭐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치합니다. 그러면 남학생 4명 배열하는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얘는? 남학생 4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 남학생 4명 먼저 나열이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깔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남학생 배치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5개의 공간 맞니 저거? 참고로 봐봐. 남학생 4명을 배치했으면은 그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야? 더하기 1 해서 5개야. 알겠지?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 이걸 막 일일이 막 세고 있지 말고 더하기 1이야. 하나 더 더하면 돼. 자, 10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야? 11개야. 알겠지? 일일이 다 세고 있지 마.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제 남학생 4명을 여학생 4명을 배치할 건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5군데 중 내가 5군데 중 4개의 자리를 골라서 그 고른 4개의 자리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시키면 줄을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하게 배치가 된다. 자, 여학생 4명 뭐 여기 네, 뭐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키면 된다는 거야. 여학생은 기본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배치를 시키라는 거야. 그 공간 5개 중 4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인데 밑에 3번 남학생과 여학생을 이번에는 교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는 거거든. 교대로 세워보고 싶다. 이 교대로는 남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 거야. 지금 인원수를 보세요. 이거 같은 인원수죠. 4명. 그러면은 같은 인원수를 교대로 세울 때에는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남자를 먼저 세운다 가정했을 때는 남녀 요렇게도 배치할 수 있지만 여학생을 먼저 배치할 수도 있잖아. 그다음 여남 이렇게도 배치가 가능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끼리만 자리를 바꾼다 생각하면은 몇일까? 4팩토리얼 맞니? 4팩토리얼? 여학생끼리도 자리가 바뀌면 몇이니 이거 이제? 4팩토리얼 맞니 이거? 끼리끼리 같은 성별끼리 곱한다. 이게 밑에도 똑같지 않을까? 밑에도? 자, 확통하면서 중요한 거. 이게 케이스를 나눌 때 이게 같은 경우의 수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 이게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같은 상황인지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케이스를 일일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같은 케이스로 보고 2를 곱해서 그냥 써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그 케이스를 나눌 때 효율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같을 때, 교대로에서 인원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인원수가 이제 어긋날 때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이라고 해봐. 근데 교대로 세우고 싶대. 어떻게 세워야 되니, 저거? 어떻게 세워야 되니, 저거? 교대로 세우고 싶대. 이거는 무조건 그 인원수가 더 많은 놈부터 배치를 해야 교대로 배치가 가능하다.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여자부터 쓰려고 하는 순간, 이게 교대로 나열이 안 될 거야.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성별끼리 남학생 2팩, 여학생 4팩, 이렇게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교대로의 문제는 뻔해. 무조건 인원수가 같거나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야 돼. 왜냐? 이거는 2명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건 교대로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한 명 차이, 아니면 같은 인원수로 차이가 나야 된다. 라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특히 이거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 기억해야 돼. 요거 이웃하지 않을 때 전체 그 전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제 알겠지 전상우? 전이라고 나오는 순간 안 된다.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보시면 자, 필수예제 12번은 이제 자, 요 6개의 문자를 한 줄을 나열을 할 것이래. 근데 PD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위치가. 원래 항상 그 수학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아요. 조건이 까다로운 거. PD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이 까다로운 놈부터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P는 무조건 맨 앞에 고정, D는 무조건 맨 뒤에 고정하는 거니까 나머지 4개의 문자를 가운데 자리에다가 깔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경우의 수가 몇일까, 얘가 이제? 뭔지 모르는 그 4개의 문자를 여기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니? 4팩토리얼이라고 쓰시고 4팩토리얼 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가운데 2개 5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5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2개만 와줘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럼 아직 모르는 또 다른 2개의 문자가 이제 있는데, 자, 이때는 경우수를 어떻게 작성을 해주느냐. 일단 2, 5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의 문자가 있습니까? 4개의 문자가 있죠. 저 4개의 문자 중에서 내가 이제 2개를 골라서 그 고른 2개는 요 가운데 2자리에다가 내가 배치를 시킬 거야. 가운데 2자리. 그게 4P가 되겠고, 여기 뭔가 2개 까는 거. 그 다음에 2와 5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2팩으로 나열까지 고려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도 해줘야 될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뭐 해줘야 돼, 이제? 네. 이거 이제 하나로 묶고 쓰면은 이제 요거 나열해주는 셈이니까 3팩토리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3팩토리얼까지. 저거까지 해 주셔야 되고, 저거까지 이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적어도라고 나왔네, 적어도. 뭐 하라는 거지, 적어도? 적어도. 이거 빼야 이거는 전체에서 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에서 6건을 빼는 건데, 얘는 100%는 아니다, 얘들아.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다. 얘가 왜 100%가 아니냐면은, 일단 저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저렇게 안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이제 가끔 있어요, 이제. 근데 보통은 저렇게 이제 푸는 거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화통은 그 케이스를 나누는 것부터가 중요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야. 720이야. 그 6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케이스를 찢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지금 이 3번 문제는 그 자음 모음이 그 양 끝자리에 이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자음 모음이 양 끝에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 전체 경우의 수 이제 그 6팩을 내가 쪼개보면은 맨 처음에 자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올 수 있니, 얘들아, 이게? 모음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도 올 수 있니, 얘가 이제? 네. 자모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합니까, 이거? 내가 이제, 모자도 이제 가능한 거 아니니? 모자도? 이거 맞니? 모자. 그러니까, 이 6팩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양 끝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라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이잖아, 케이스를. 이게 돼야 된다고, 케이스 구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이제 무엇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를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은, 이 1, 2, 3, 4 중에서 저 설명에 맞는 게 몇 번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저게? 이거 1, 3, 4인 거 확인됩니까? 1, 3, 4인 거? 네. 그러니까 1, 3, 4인 게 자음이 최소한 하나가 온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그냥 전공법으로 풀 거면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서 구하고 자모가 오는 거, 모자가 오는 거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케이스가 총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냐면은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얘네 둘이 같은 경우의 수라는 것도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같은 경우의 수겠지, 이거? 자리 바꿔도 똑같겠지? 근데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되긴 되지만은 그거 말고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요거 하나만 이제 띡 구해가지고 얘만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화가 돼야 돼.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 주려면은 대부분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냥 전공법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돼야 됩니다. 이게 시각화가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여사건으로 해보면은 전체 6팩에서 자, 이제 모음인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니? 모음. 모음이 뭐가 있나 확인을 해주시니까 이, I, O 3개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3개의 모음 중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이니? 3개의 모음 중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 3P.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4개는 그냥 나열해주면 되잖아. 4팩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깔아주면 돼요, 이제. 깔아주면 되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마지막 요거까지. 그 뒤에 그 14번은 사전은 안 나와요. 자, 안 나옵니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자, 요건데, 이제, 자, 0, 1, 2, 3, 4 순서대로 나열해서 자연수 구성하는 것이거든, 자연수 구성. 그러면은 이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앞에는 뭐가 못 온다라고 했지? 0이 못 오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경우에 있어? 이제 1, 2, 3, 4니까 4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10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앞에서 고른 거 제외하고 0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니? 4가지가 되고, 이제 남은 2개 썼으니까 3가지를 맨 뒤에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2번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짝수잖아. 맨 뒤가 0으로 끝나도 짝수야. 그죠? 짝수는 일단 0이 4, 6, 8로 끝나줘야 되니까 맨 뒤가 0이냐, 2냐, 4냐 이렇게 케이스 구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죠. 케이스 구별을.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보시면 맨 뒤가 0으로 끝났다. 앞에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올 수 있니? 앞에는 이제 맨 앞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0이 못 오니까 몇 가지 올 수 있니?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3, 3. 얘는 사실 같은 경우의 수 맞니?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경우의 수죠. 그래서 얘도 9라고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